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130만 요정 일단은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갑자기 새벽에 긴급재난 울림 막 있었잖아요. 새벽 다 깨고 난리가 그랬죠. 났었는데 그 악몽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닌가. 어. 지금 행정 시스템이 전산 마비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민원 정부 24 홈페이지 지금도 들어가 보면 서비스 보니까 안 돼요. 안 된 상태예요. 여기 가서 주민등록 등본, 뭐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해가지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행정 시스템인데 요게 정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안 돼요. 이 주말까지 껴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안 되는데 정부 24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등기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안 돼요. 이사 곧 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 지금 다음 주에 이사인데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사한 다음에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네, 등기 올려야 돼야 그죠,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은행 업무까지 다 줄줄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자료를 또 등본 같은 거, 가족관계 등본을 증명서, 내야. 인감증명서 이런 거 다 내가지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문 언론에서 이게 정확한 거는 사실 이게 내부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두 개인데 하나는 네.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인트라넷처럼 쓰는 망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24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같은 경우는 외부의 민원인들이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망,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 내부망의 일부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외부 접근할 수 있는 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세월 행정정보 시스템이 하나는 대전에 있고 하나는 광주에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쭉 물어봤는데 네. 하나는 오늘 신문 매일일보에 보면 이날 오전 각 지자체로부터 주민등록 번호 조회 요구가 급증한 결과가 발생을 했대요. 주민등록 번호 조회 요구가 급증을 했대. 그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대요. 에? 이런 건 뭐냐면 네. 왜 잘 처리되던 것들이 이런가. 그러니까 내부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런 게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 방법이거든요. 디도스라는 게 동일한 정보를 계속 발신해가지고 과부하를 일으켜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즉 이게 내부망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만약 디도스 공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근데 이거는 이 디도스 가능성입니다. 네. 가능성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은 이 시스템을 교체한다거나 뭐 라우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망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이게 접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하드웨어를 그대로 갖다 놓고 갈아 끼운답니다. 네. 안에서 뭐 전선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드웨어를 갖다 갈아 끼우거든요. 그쵸. 근데 갈아 끼웠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소프트웨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지금. 예. 살면서. 이게 이제 네이스도 문제가 생겼었고 그 교육행정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그 전문가들은 무엇을 지적을 하냐면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까지는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맨날 서버에 뭐 프로그램 하나 새로 발주하면 서버 새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나눠 쓰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부를 변화하고 있었어요. 네. 한 2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ABC인지 Anything But Clinton이라고 왜 앞 정부가 했던 거는 무조건 ABM이죠. 부정하고 본다?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걸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는? 갑자기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걸 하기로 하고 네. 예산을 9천억 원 넘게 배정을 합니다. 올해. 여기에다가요? 네. 작년에 이게 4천억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 때 4천억 원짜리 예산인데 여기서 5천억 원 정도를 늘어서 네. 9천억 원 정도를 얘기를 해요. 배정을 해. 그런데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 9천억 원짜리 예산 배정은 했는데 뭐예요, 이거 여기서? 어디서 할 거냐.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네, 뭐. 마스터 플랜도 없고 네.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주무부처도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 다시 점검하시라고 예산정책처에서
얘기했어요. 예,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가 그 업무를 대체한다고요? 예,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앞단의 사업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뚝 끊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9천억 원짜리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장비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관리하는데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즉 급작스러운 소위 전자정부의 방향을 너무 급하게 급변침, 즉 마스터 플랜도 없고 그다음에 주무부처도 뭐 디지털 정부위원회라는 데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막 생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이 중간에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보수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두 가지 가능성. 디도스 외부에서 공격 가능성, 내부적인 가능성. 근데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다 가능성이에요. 사실관계가 나오면 네.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주나 저희들이 전문가 모시고 이거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전산상 오류로 피해 입은 것들 어떻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 정부의 과실이 너무나도 그 중대한 과실로 막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 정부에서 일정하게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 말이 스쳐갑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청약 통장 나 뭔지 몰랐다. 네, 모르셨죠? 모르셨죠? 정말 우리에게 주민등록 등본 이런 모든 서류 등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 처리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기사로 뭐 정확한 건 전문가들과 다시 진단해 보겠다라는 네, 말씀. 월요일에는 반드시 복구가 되기를 제발. 그래야 됩니다. 이사 가셔야 돼. 우리 네, 이사 올메시.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해야 합니다. 네. 자,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이 되었다. 네. 최고 기업 집단 행태가 참담하다라는 네.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제가 뭐 시사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5년 구형 받은 게 무슨 일 때문인지 찾아보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본인의 재산을 더 늘릴 이거 삼성 먹으려고 싼 거는 더 비싸게 비싼 거는 더 싸게 예.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심지어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도 문제가 됐죠. 네, 이거를 삼성물산의 예. 주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씨가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이건희 전 회장이 네. 급작스럽게 그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승계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재용 씨가 승계 문제를 삼성을 승계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 전체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을 더 본인이 필요하군요. 소유하고 있어야 네. 됐는데 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 주식을 적게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합병을 하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는데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모직은 비싸게 가격을 삼성물산은 올려야 되고 더 싸게. 삼성물산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네. 가치 평가를 엄청나게 한. 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분식이라는 게 화장한다는 거예요. 분 바른다. 거짓으로 분을 바르는 거죠. 회계를.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분식회계지 회계 장부 조작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손해를 봤을 것이고. 보세요. 삼성물산 주식을 억지로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럼 네. 삼성물산 주주들은 내 거 다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국민연금 전 국민의 대다수의 노후 자금이 있는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는 거는 국민연금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인수합병에 손을 들면 안 되죠. 반대해야죠. 이거 반대해야죠. 더 가치가 내려가는 네. 건데. 근데 손을 들었어. 왜 손을 들었느냐? 박근혜 다음에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인 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네. 요 라인으로 쫙 내려와서요. 여기 뭐 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랑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 감옥 갔어요. 아, 정말 이 건으로 근데 이 사람들 벌써 감옥까지 갔어. 그랬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1심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이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 증거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건물 땅을 파고 땅을요? 네. 콘크리트를 부시고 네. 거기다가 놓고 네. 시멘트를 부어서 덮어버립니다. 아. 그렇게 했던 당사자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원들도 법의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징역 5년이라는 게 과연 무거운 처벌인가?
벌금 5억인가 나온 제가 것 보기에는 같던데. 예, 벌금하고 3년에 5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최근에 재판부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 최근에 또 뭐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영식 씨 네. 이분이 그 최유라 말 뭐 앞에서 그 집행유예 받았던 그 건에서 네. 본인이 집행유예 내렸던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가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박근혜의 협박에 이재용 씨가 넘어간 거다. 협박에 굴복한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3년에 5년으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5년 구형을 했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에 5년 정가가 있어요. 재벌 회장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아, 답답합니다. 네. 네. 3부에서는 윤건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